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론 홍진보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사주 시간으로 해봤습니다. 오늘의 사주학 시간 제목은 뉴스공장 김어준 알죠? TBS 아침 교통방송 진행자. 그 머리 다 헝클어져 가지고 수염은 산발해서 어떤 그 다수인들 그 혹자들은 산적같이 생겼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얼굴이 산적의 상이다. 많은 분들이 복수의 여러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 다수들께서 그리고 여러 이렇게 지금 세간의 혹자들께서 김어준이 얼굴을 보면 머리는 산발을 하고 수염을 위해서 산적이다. 어떤 도적의 상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 소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김어준 씨 얼굴을 보고 하는 그런 복수의 관계자들입니다. 이제 사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일반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뉴스공장 김어준 다 끝났다라는 이 제목을 해본 이유는 제가 금년 4월 10일 날 방송을 했어요. 김어준 뉴스공장 문 닫는다고 4월 10일 날. 4월 10일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9월 지금 오늘 아마 29일이 됐네요. 많은 시간이 왔는데 제가 오늘 금년 하반기에 문 닫는다고 지금 제가 그랬어요. 길어도 내년 전반기를 못 간다. 올해 금년 4월 10일 날 뉴스공장 문 닫는다고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4월 10일 날을 들어가면 나와요. 김어준 뉴스공장 문 닫는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오늘 금년 하반기하고 늦어도 내년 전반기면 문 닫고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뉴스공장 김어준 다 끝났다라는 걸 왜 다시 하느냐면, 자, 드디어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국민청원에 나왔네요. 자, 국민청원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제가 봤는데 TBS 교통방송 아침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에 대한 하차를 청원합니다 해서 나왔습니다. 자, 돋보기를 좀 쓸게요. 자, 하차를, 국민청원.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 청원은 특정 진행자에 대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익금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방송을 진행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교통방송의 아침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에 대한 하차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청원의 신청서에. 김어준 씨는 그간 공영방송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방송을 자주 진행해 왔습니다. 사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투 운동에 대한 음모론, 초기 코로나19 확산 시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여성 인권 운동 가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 대한 음모론, 최근 북한의 민간인 사살 사건에 대한 화장, 표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의 변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차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어준 씨가 현재 진행하는 방송은 TBS 교통방송이 지향해야 하는 공익성과 맞지 않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방송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함입니다. 2019년 말 TBS 교통방송이 작성한 지상파 방송 사업자 변경 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방송 사항을 교통 및 기상을 중심으로 한 전반이라고 하였으며, 설립 목적 또한 시민사회의 성숙한 여론 형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적시했습니다. 특정 진영 논리를 옹호하기에 바쁜 김어준 씨의 방송은 성숙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방송국을 통해서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납세했을까요? 그런 방송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종편 혹은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TBS에서 김어준 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음모론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회에서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음모론을 제기를 돕는 것은 합당할까요? 지난 여름
인권운동가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 대한 음모론 제기를 돌아보면 주요 언론인으로 꼽히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과 TBS 교통방송이 결합하여 특정 시민을 공격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진행자마다 사안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는 그간 많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진영 논리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해왔으며 이는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이후 수많은 매체가 등장하고 기존 언론 및 방송의 위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은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을 만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누가 할까요? 건전한 여론 형성이라는 것은 진영 논리에 파묻혀서 음모론까지 동원하여 특정 의견을 옹호하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반대 의견까지 포함해서 정반합 철학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에 대한 하차 청원을 받아들여 주시고 TBS 교통방송이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다가가는 발걸음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청원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금 국민청원에다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다가 넣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제가 지인한테 카톡으로 지금 받고 청원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저도 청원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 뉴스공장 김어준 씨가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방송, 뭐 저처럼 인터넷으로 뭐 사주를 본다든가 인터넷 방송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기 개인의 생각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공영방송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그 통신위원회가 뭐하는 통신위원회입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뭐 아주 수행 비서를 하고 거기에 아주 종이 딸랑딸랑 돼서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데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같은데 다 나중에 천벌받습니다. 다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해가 항상 동쪽에 서서 동쪽에서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전혀 아닙니다. 해는 뜨면 동에서 서로 넘어가게 돼 있고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는 음지가 됩니다. 이 세상은 선만 있는 것이 있고 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악과 선이 공존하면서 악이 더 크지 못해 선이 항상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악의 힘이 커질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선에 의해서 그 악은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악이 또 다시 만들어되고 생성되고 성장되고 또 하면 또 선이 또 눌러주고 하는 것이 이 우주 삼라만성의 이치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 그 김어준 씨가 제가 4월 10일 날 할 때 자, 이 무토 일간이 나고 무토가 이 옆에 간목이 용신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여기 목, 금, 수, 금, 토, 수. 자, 10월달 산에 다 단풍이 들은 나무가 지금 용신인데 올해 경자년이 들어와서 이 경자년이 경금이 간목, 용신을 때려서 간목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간목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산은 무슨 산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나무가 뽑혀나간 산은 아무리 큰 산이라도 쓸 수 없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횡성, 화성 같은 산. 저 그랜드 캐년, 저 어디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런 산 같은 산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올해 경자년. 그러니까 교만이 넘치고 감히 공영방송에서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아주 내가 또 짚고 가야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보고 제가 이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수 우파 편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준 사람이라서 우파만 해서 내가 뭐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이는 형상을 저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만상불여심상이라는 말을 매일 썼어요. 만상불여심상. 만상불여심상이라고. 항상 만상불여심상이. 만상불여심상이 1만 가지 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 하나만 못하다는 거죠. 심상 하나다는. 근데 제가 지금 좌파, 그러니까 진보 좌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종북 세력들한테는 다 나쁘다고 했어요. 왜 나쁘냐? 그 사람들 나쁘게 하니까.
나쁘게 하니까 나쁘다고 나오는 거예요. 나쁘게 하니까. 그래서 심상이 좋으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 근데 심상이 나쁘면 순간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해더라도 대우받을 수 있겠죠. 우리 산적의 무리들이 도적대가 궁궐을 침입을 해가지고 임금을 내쫓고 임금의 자리에 도적의 수계가 앉아가지고 허허 내가 왕이로다 하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 도적의 그 밑에 부장들 하서 다 높은 자리에 앉아주고 그 도적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아유 나는 어떻게 저 빨리 도둑질을 열심히 저 잘해갖고 나도 저 자리에 앉아야지. 도적에게 이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적에게 이쁨을 받으려면 부처님의 왜 법구경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십계명을 얘기를 하고 성직자처럼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차명이야. 뭐 아주 그냥 극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적들한테 진짜 사랑받고 이쁘고 네가 진짜 뭐 큰 출세를 하려면 도저 사람을 얼른 많이 죽이고 그냥 야차처럼 그 지옥의 야차처럼 많이 사람 죽이고 도적질을 많이 해오면 그 칭송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에 물은 잘못이 없어요. 연못에 물은 잘못이 없어. 젖속 와서 먹으면 그 물을 먹고 젖을 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뱀이 먹으면 그 물 먹고 독밖에 안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좌파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이 이렇게 나라를 망하고 왜 내 편이 하면 다 남의 편은 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 국민들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이 김어준 같으면 어떻게 선동가 아닙니까? 이 선동가예요. 이 사람이 예? 선동가. 아주 그 선동을 정치를 하고 아주 그 좌파 정권의 좌파의 나팔수야. 나팔수. 좌파 정권 나팔수. 선동. 아주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물론 이제 김어준 씨도 또 있지만 또 누가 김재동 씨라고 뭐 그 사람도 또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도 단합하고 모이고 화합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사람이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합하게 하고 뭉치게 하고 안아주고 하는 건데 제일 나쁜 인간들이 분열이간시키니까 그리고 나하고 뜻이 다르면 적으로 몰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고 그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그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선동 정치를 하고 아주 그 악마가 천사의 탈을 쓰게끔 해서 그렇게 뭐 연극도 하고 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선동 정치 나팔수 좌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인간이 나쁜다는 것을 하늘이 알아요. 하늘이 분열 이간시키는 것이 지금 좌파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거기서도 밥상에서 밥그릇이 다 날아가고 싸움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념이 다르다고. 옳은 사람이라면 아버지 말씀을 따르고라고 가르치죠 보면. 근데 옳지 않은 사람은 야 뜻이 다르면 아버지도 두드려 패. 아버지도 괜찮아. 아버지 국사발로 찌개랑 밀어 갖다 뒤잡아 씌워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념이 달려서 내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순간은 자기네들이 무엇인가를 얻었지만 그거는 봄날 뜨랗게 쌓인 눈밖에 안 되는 게 해가 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눈이 쌓이니 그게 내 눈인지 보이는 모양인데 참빛이 있으면 해가 나면 그 눈은 다 없어집니다. 그게 지금 이 좌파, 주사파, 이 종북 세력들의 이게 말로입니다. 자, 이 김어준 씨, 선동, 나팔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가느냐. 자기가 심상이 좋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야, 그 가을사랑에 단풍이 들었으니 얼마나 이쁘겠냐고. 종교예술가로 갔으면 끝내주게 좋은 사주 아닙니까? 아름다움 칭송을 하고. 예술가들이 사주인데 이게 가갖고, 야, 이념 전쟁의, 이념의 그 선동, 아주 그 나팔수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하고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사분을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나팔수가 됐으니까는 하늘의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하늘의 벌을 받아서 결국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김어준 뉴스공장 문 닫고 좌파 정부 문 닫고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여지껏 죄가 진 거 있으면 그 죄를 다 달게 받는 쪽으로, 그 엄중한 죄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달게 받는 쪽으로 가든 엄중하게 죄를 받는 쪽으로 가든, 뭐 국가가 뭐 운영하는 학교로 가든 호텔로 가든, 아니면 그 뭐 옛날 같으면 극형을 당하든 뭐 그거 가는 곳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국민청원에서 김어준 씨를 이제는 그 국민청원, 그 교통방송 속에서 끌어내리라는 이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금년 4월 11일 김어준 뉴스공장 문 닫는다고 4월 10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늦어도 신축년 21년 전반기에는 봄에 1, 2, 3월 안에는 내려온다고 했는데 벌써 때가 온 것입니다. 자, 어떻게 뉴스공장 김어준 다 끝났다. 선동 나팔수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잘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간역학 교육원 부원장 겸 사주명리학 주임교수로 있는 월간역학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월간역학은 1990년 7월에 창간이 돼서 금년까지 31년 된 잡지입니다. 창간 이후부터 제가 꾸준히 사주명리학과 육효에 대해 글을 써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잡지를 보시면 2004년 6월호 표지에 제가 들어갔고 2014년 8월호 그리고 금년인 2020년 3월호 표지에도 제가 들어갔죠. 표지에 들어간 사진들을 보니까 저도 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겠네요. 월간역학에 실리는 내용은 한학의 주역, 맹자, 장자, 그리고 불가경전인 묘법연화경과 법구경이 있고요. 역학서로는 사주, 관상, 육효, 풍수지리, 수상 등 동양학 전반에 대해 아주 알기 쉽게 풀어서 싣고 있습니다. 월간역학이 금년으로 30주년이 돼서 이벤트를 합니다. 월간역학 1개월분은 9,500원인데요. 1년 12권은 11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11만원으로 할인해드리고 월간역학 지난 3개월분 28,500원, 그리고 주역책 한 권 38,000원, 수맥탐지봉 4만원, 이렇게 106,500원어치 사은품을 택배로 보내드리고 월간역학을 1년간 꾸준히 보내드립니다. 지금 11만원 내고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사은품 106,500원어치 보내드리니까 결국 3,500원 내고 월간역학을 1년간 보시는 셈이죠. 전화번호 남기니까 11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해서 주소 성함 불러주세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